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8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달렸네요. 그래요? 그럼요. 또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예. 대화명이 농촌총각입니다. 심정현 대표님의 태양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전국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농촌에서 태어난 장남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연로하여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땅 팔아서 현금 챙기는 것도 꺼림칙하고 이건 형제간 분란의 씨앗이 되고 이런 얘기도 써놓으셨어요. 그렇다고 지금 하는 일을 때려치우고 가업을 이어 농사 짓는 것도 거시기하고 그러다 심 대표님 방송을 들으면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양광, 특히 정부나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조금씩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동네 출신이라 말씀하셨던 시골 이장의 횡포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역 연구를 따지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으나 실제로 그럴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친구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공장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뭔가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하신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동네에서 쭉 살았는데도 이 모양이니 촌 동네 사람들이 어찌해야 좋을지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예. 거의 시골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렇죠. 예, 그 동네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뭔가 직함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 대부분 어릴 때 국민학교, 중학교 때 살다가 이렇게 도시로 갔다가 이제 뭘 하려고 다시 귀향이나 귀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요. 네. 혹시 청년회장이랑 친하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청년회장 친해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예. 그 마을에 청년회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또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비용을 안 들이고 어떤 농촌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이나 뭘 하려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전서부터 그쪽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친해져 놓는 게 좋아요. 아하.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해서 나를 못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게끔 가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같이 친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네 정서가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고 그러면 이제 잘 못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는데 어쨌든 좀 그렇게 친해져 놓으면 조금 나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아하. 미리미리 좀 밑밥을 뿌려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뭔가 사업을 했을 때는 다 금전적인 지출로 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장이차 그쵸. 선산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마을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거는 특수공갈죄로 좀 다뤄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거 그런 죄목으로 한다 그런 건 있는데 뭐냐면 그렇죠. 좀 강하게 해서 그때도 얘기했듯이 시골 분들 자제분들이 서울로 올 때 그런 통행세를 내야 된다는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떤 뭘 하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행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소유의 땅에 내가 뭔가 집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 한다는 거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과 룰을 법을 다 지켜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클들이 들어올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농촌총각님이 질문도 하나 남겨놓으셨거든요. 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에너지 팩토리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대표님 이름이 다르대요.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예, 아니 다른 건 그쵸 다르긴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정정을 좀 해라 하는 아하. 얘기들이 많아서 예. 조만간에 이제 그게 제 와이프인데요. 아, 거기 들어있는 예, 이름은요? 이제 저로 좀 바꾸려고요. 아하.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처음에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이제 P&J 테크라는 태양광 유지 보수하는 회사와 운영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고 예. 또 이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또 대표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올려놨던 건데 이제 그거 가지고 문의를 지금 이 농촌총각님처럼 많이 예,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조만간에 지금 그거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아니, 경제력이 다 사모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세요? 그렇죠. 저는 월급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봉급을 받아서. 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아까 그 농촌 총각님 얘기와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2030 정책 발표를 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예. 그쪽에 지금 관련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한전이 태양광 발전 시장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것과 연계된 얘기인데요. 이번에 바뀌는 법을 보면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하고 예. 위임을 받은 지자체는 태양광 관련된 부지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이제 설치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뭐 그런 관련 내용들의 법안이 이번에 정책이 실행이 될 거예요. 아하.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개발을 할 때 부지를 매입을 하고 뭐 하면서 지금 농촌총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 예. 네, 주민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불편한 약간 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아하. 그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딱 해놓고 얘기하면 땅 장사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 장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파트나 도시를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두피디님들 보통 잘 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어떻게 하나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땅을 먼저 사는 거 아닌가요? 누가 사요 땅을? 시행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시행사가 누구죠? 시행사는 그냥 일반 건설회사죠. 아니죠. 시행사는 예. LH공사,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는데도 LH공사가 아니 먼저 그건 사는 이제 민간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 거는 거예요? 예. 내가 그 민간이 땅을 만약에 레미안이 땅을 산다고 보면 그 삼성 레미안에서 이런 땅들을 사서 자기가 개발을 하는 거고 예. 이런 식의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는 대부분 그 지자체에 딸린 개발공사나 그러니까 뭐 전남개발공사 무슨 뭐 아니면 고양시면 고양개발공사 뭐 이제 그런 데서 땅을 사서 하거나 국가에서 하는 경우에는 LH공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는 임대주택, 뭐 공공주택 그런 거죠? 일반 분양주택이나 어차피 예. 그 비율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는데 LH공사나 이제 그런 데들이 토지를 수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공공의 사업을 할 테니 그래서 선을 쫙 그어요. 선을 이제 쫙 그어서 여기는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고시 공람 같은 걸 먼저 합니다. 여기 사업. 들어오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업 지구다. 그렇죠. 라고 이제 공표를 하고 예.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다 매입을 하죠. 그 뭐 감정 평가나 뭐 여러 가지 뭐 그거 하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아하. 사람이 살면 쫓아내고 안 살면 이제 토지를 감정가에 뭐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땅들을 건설회사 지금 말씀하신 건설회사한테 건물을 절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땅을 다시 건설회사한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보통 개발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부지를 발굴을 해서 지금처럼 난개발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해서 뭐 하는 거는 좀 자꾸 뭐 민원이 생기고 뭐 하니까 지양을 하고 그 대신에 대규모 발전소를 위한 부지를 발굴을 해서 예. 거기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지금처럼 민허가나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아하. 이거 왠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시장에서도 깡패들이
야 내가 여기 보호해 줄 테니까 돈을 내. 그러면서 보호해 주는 척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받아먹고 튀고. 이것도 왠지 그런 느낌이 나요. 땅을 내가 사면 마을 이장님들이 문제 없을 것이다.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놓고 원래 하던 사람들한테 땅만 비싸게 팔 수도 있겠네요. 정말. 토지는 뭐 자세한 건 이제 정책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이번에 발표를 봐야지 알겠지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 토지 뭐 매입비 정도만 받고서 이제 그걸 다시 재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 이제 임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 민원을 발생 못하게 원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 정부 의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의 LH공사처럼 서민들한테 땅을 되게 아주 싼 값으로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파는 땅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현재도 LH공사가 보통 뭐 아파트 개발이다 도시 개발이다 해서 그 선 딱 거놓고 거기에다가 수용하는 그 땅들은 엄청 싸게 삽니다. 아하. 그런데 그거를 다시 민간한테 일반 분양이나 이렇게 분양할 때는 거의 자기들이 산 값에 거의 뭐 한 적게는 뭐 몇 배에서 많게는 20-30배도 받거든요. 오호. 네. 그러니까 정부가 땅 장사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예. 이것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대규모로 부지가 개발이 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라인을 잡아야지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한전한테 지금 이 태양광 사업을 한전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다고 법이 바뀌면 이런 대규모 부지들은 사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지금처럼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예요. 어허. 이 부지 전체를 한전한테 다 주고 야 너네가 사업해 라고 하면 한전은 거기에 발전자회사 6개 발전자회사 시켜서 REC고 뭐 다 처리를 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발주는 대기업한테 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태양광 개발 자체가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민간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태양광 역시 정부 주도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아하. 진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군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정책이 지금 계속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대규모 택지를 에너지 팩토리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한전이 이제 태양광을 개발을 할 텐데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 같은 이제 회사들한테 주지 않을 거고요. 예. 아마 입찰할 거예요. 아하. 입찰 이제 정부에서 공공 입찰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갈 텐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걸어서 결국에는 대기업밖에는 입찰을 못 하게끔 만들 거예요. 뭐 현대나 삼성, LG, 한화 이런 대기업들이 일단 1차적으로 그 공사들을 다 수주를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하청 아하. 일들밖에 못 하겠죠. 그러겠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원전 산업이 굴러가는 모양처럼 태양광도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번 이 정책이 아직 발표는 안 돼서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무성한데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게 간다면 태양광 발전이 과연 그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 택지에서 한전한테 부지 제공해주고 한전이 6개 발전 자회사와 함께 같이 공사를 하게 되고 대기업이 뛰어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REC 단가는 발전 단가죠.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하. 자기들끼리 사고팔고를 자기들이 팔고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전기를.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를 사야 되는데 한전이 또 파는 입장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 어느 정도 맞춘 선에서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게 좀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거는 음모를 좀 제기해 보면은 원전 마피아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한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일 것 같으니까 이참에 한번 갈아타보자. 뭐 이런 느낌도 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도 당연히 들으실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그거예요.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보급 실적을 올려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거기에서 손쉬운 방법은 한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 실적을 빨리 내려면.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2030 계획이 결국에는 실적을 아무튼 간에 2030년까지 2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얘긴데 예. 그러면 결국엔 누군가 힘 있는 집행자가 나와서 이걸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전이라는 역할론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때요? 두 PD들이 보실 때는 이런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일까요? 아니 일단 뭐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태양광 발전을 조금 더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태양광 발전의 성장을 막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신 보완책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한전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예, 왜냐하면 전력을 한전은 결국에는 사는 입장인데, 그렇죠. 사는 사람이 파는 위치 사업자까지 돼버리면 자기가 자기 거를 돈 주고 사는 형국밖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이 태양광 발전 단가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된다고 수차례 누누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전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예. 그럼 정부가 얼마 지정하는 대로 가격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신재생 특히 태양광에 대한 성장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결국엔 지금 이 태양광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리고 이걸로 재테크를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같은 일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 100kW 발전소, 200kW 발전소 내 땅에 이걸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식의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한전이 지금 독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한전 말고 두전 같이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어떨까요? 예, 아직 좀 웃기시죠? 이제 그게 이제 전력 중개 사업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이 전기를 파는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 이 전기를 파는 리세일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전기를 리세일하는 그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그 제도를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놨고요. 예.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이제 자유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미 산자부는 5개 사업자를 선정을 해놨고. 그래요? 예, 그 사업자들이 이제 그 중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거강꾼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자를 선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5개 사업자는 한전을 빼고 5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민간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내가 생산한 전기를 팔려면 예. 그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자가 중개 역할을 해주면서 예. 일반인 이제 사는 쪽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은 이제 약간의 수수료식으로 이제 그런 걸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KT와 4개 정도 회사 중소기업. 네, 그래서 KT는 이거를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한 50명 정도에서 팀을 만들었다가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게 거의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팀을 또 해체를 했답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만들겠다. 그래요? 왜냐면 그 직원들이 놀잖아요. 아하. 1년을 놀았잖아요. 1년을 놀았기 때문에. 야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도를 이제 계속 보완을 하고 만들려고 정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같은데 예. 이제 문제는 여기저기서 안 도와주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태양광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이 지금 분산형 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지금 뭐 독일, 미국 뭐 여러 이제 태양광을 보급 많이 시키는 나라들의 에너지 정책은 한 곳에서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처럼 송전탑을 여러 개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고리에서 영광에서 어디에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전력 방식은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건 뭐냐면 분산형 전원이에요. 예. 그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그 지역 아니면 그 지역 인근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는 그러니까요. 그 방법이 맞는 거고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전기는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해도 로컬 푸드 먹으라고 하잖아요. 전기도 그 지역 로컬 전기를 써야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추세,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서 한전이 주도를 하고 정부가 주도를 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서 생산된 대규모로 생산된 전기를 송전탑을 통해서 다시 다 보내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산형 전원하고는 또 멀어지는 거예요.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발전소를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해서 생산하는 이런 패러다임밖에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정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까 또 어떻게 발표가 될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네. 저희가 불편한 진실을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박정희 탓이네? 이런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마차가 다녔던 그 폭대로 지금 우주선을 끌고 가는 그 폭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주선 크기도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60, 70년대 그 박정희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정책이 어떤 수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인다. 이거는 60, 70년대 방식이잖아요. 이게 왜 지금도 활개를 치는 건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대로 한전이라는 뭐 일종의 큰 회사가 주도를 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돈을 풀면 돼요. 그렇죠. 정부에서. 결국에 정책이 성공한다는 건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고 이미 기반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민간에서 충분히 지금 소비가 될 수 있는 여력도 많고 의지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FIT 제도 지금 제가 베트남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후진국인 베트남도. 그런 나라들이 그런 제도를 왜 할까요? 뭔가를 보급하고 에너지를 그 나라도 이제 전환을 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이런 식으로 한전이 만약에 주도를 해서 간다. 그럼 결국엔 그 돈인 한전도 결국엔 공기업성의 자금이잖아요.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나 세금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럼 결국엔 주머니만 틀릴 뿐이지 나오는 데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 돈이 써지는 건 똑같은 건데 정부에서 나오냐 한전에서 나오냐 그 차이예요. 예. 결국엔 지금 RPS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제도도 결국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2011년까지 FIT 제도를 했습니다. 그거 이제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운영을 하는 전력기금이라는 데서 FIT 자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RPS로 바꾸면서 뭘 바꿨냐면 그 태양광 유지를 위해서 나오는 돈 지원금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지출하는 그러니까 주머니가 틀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회계상으로 보면 정부에서는 지출을 안 하죠. 그 대신에 그 짐을 발전 자회사 6개 발전 자회사한테 넘기고 한전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태양광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돈을 받는 건 같지만 그 같은 돈을 누가 지출을 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민간이 주도를 해서 받으나 한전이 주도를 해서 받는 결국에는 태양광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급을 하면 할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 돈을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느냐인데 의지가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본질을 어디에다가 두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관주도로 해서 일이 성공하는 경우가 대공황 이후 저는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저는 관주도에 저 성공한 건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이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IMF 이후로는 완전히 게임이 룰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축구가 맨날 문전 처리 미숙 이런 오명을 한동안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 게 박지성이 뜨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 네. 들어와서. 근데 박지성은 가만히 보면은 얘는 관 주도로 큰 애가 아니야.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그러니까 A매치에 나가는 애들은 엄밀히만 하면 관 주도로 트레이닝이 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연과 지연. 그렇기 때문에 걸로. 맨날 올림픽이나 월드컵 예선 때 헛발질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관주도로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복지 정책 이런 거를 제외하면 아마 전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제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저는 발표가 될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도 지금 뭐 이렇게 된다더라라는 얘기들을 제가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처럼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책의 연속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사업도 재생 사업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사업처럼 이제 관주도로 간다고 하면 좀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민간인들 지금처럼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에너지 사업을 민간이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인이 투자를 하고 일반인이 이런 발전소를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그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태양광을 빼고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화력 발전소를 민간인이 가질 수도 없는 거고 LNG 발전소 뭐 특히 원전도 민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태양광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민주도형. 자기 지붕 위에다가 자기가 쓸 전기 올리고 그 뭐 지붕 태양광 패널로 바꾸고 뭐 주차장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옮겨가는 게 태양광인데 실적 때문에 정부 주도용으로 이게 바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민간 주도로 해야 나중에 태양광 패널로 차를 만들어서 이 차가 기름 없이도 갈 수 있게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술도 나올 것 같아요. 테슬라 차 있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차만 팔고 있는 줄 알죠? 잘하고 있겠죠, 뭐. 태양광 패널도 팝니다. 직접 생산. 그래요? 그럼요. 직접 생산하고 예, 있다고요? 생산해서 지금 이미 팔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 태양광 패널이 이제 지붕 위에 데코 타일처럼 이렇게 붙이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치 보면 기와지붕처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해서 지금 테슬라에서 4가지 종류의 태양광 패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허. 그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 태양광 패널을 생산해서 파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전기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충전을 시키자고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낸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지만 거기에 충전되는 전기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 수도 있는 거죠. 거의 반 정도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친환경으로 돌려보고자 자기네 전기 자동차를 사는 그 오너의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바꾸고 차고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서 깨끗한 에너지로 자기 전기 자동차를 굴려서 이제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민간주도 그렇게 되면 차주지만 전기차 오너가 자기 집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자기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서 그걸로 만들어낸 전기로 생산을 한 걸로 또 동력으로 이용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이 친환경적인 게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우리 정부랑은 좀 많이 틀린 거죠. 네.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패널이 차의 강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그 전기 자동차 지붕 바디죠. 바디를 이제 태양광 패널로 만드는. 그래서 태양광으로 충전도 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배트맨 빼고는 정말 다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효율이 어느 정도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은 개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정부 주도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면 이번에 프랑스에서 했죠. 그 와트웨이라고 해서 도로를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를 태양광 패널로 다 깔아버렸어요. 저도 외신에 봤어요. 네, 프랑스에서 안 깨지나요? 네, 그 안 깨지게 다 뭐 개발을 했대요. 어. 그래서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고. 이야. 제가 볼 땐 정부가 주도를 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 그렇죠. 예? 그 민간 그러니까 민간이 건드릴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예. 정부가 그런 기간 산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는 민간이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쪽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 대표님이 얘기하니까 저도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중국의 어느 고속도로를 보니까 소음 방지턱 있잖아요. 예. 방지벽. 거기에 태양광을 그렇죠.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선 제가 볼 땐 정부 주도용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냅둬야죠. 예. 그렇죠. 그것까지 왜 정부가 다 주도를 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한화에서 호수 하나를 다 덮어버렸더라고요, 패널로. 맞아요. 이게 200메가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부 주도로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주도로 그런 수상태양광이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발주가 나서 예. 그 호수 위에 뭐 충주호 예. 뭐 이제 그런데 위에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 또 반대가 만만치 않대요. 뭐 물고기 뭐 호수가 숨을 못 쉰다. 뭐 아니 왜 호수가 숨을 못 쉬어요? 녹조가 발생을 한다. 뭐 물고기들이 뭐 그런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면 위를 뭔가 이 판이 다 막고 있으니까. 예. 햇빛이 이제 못 들어간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들. 결국엔 이제 이것도 대부분 지금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동네 주민들 뭐 환경적인 민원들 뭐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상태양광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도를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지금 이제 농촌 태양광 아까 그 농촌 총각 댓글 달아주신 분이 농촌 태양광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농촌 태양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정부에서 이번에 뭐 제도를 바꿔서 뭐 농촌에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할 경우에는 뭐 세금을 50% 농지 전용 비용을 50% 정도 깎아주겠다. 예. 농업인에 한해서 예. 깎아주겠다.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농촌 태양광 보급을 실시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한 200개 정도밖에 못했답니다. 1년 그래요? 동안. 이제 문제는 지원금도 터무니없이 적을 뿐더러 네. 농촌 태양광에 지금 정해놓은 금융 지원도 굉장히 작고요. 예. 두 번째는 저금리죠. 그러니까 1.75%의 융자를 해줍니다. 농협에서. 예. 농촌 태양광 할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기 땅이 일단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처음에 투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시골 분들이 그렇게 뭐 한 하다못해 몇 천만 원, 크게는 뭐 한 1, 2억 정도 예. 그게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안 되나요? 대출을 받는데 예. 이분들이 이미 농사를 많이 그러니까 금융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농사 뭐 농협에서 뭐해서 뭐 농기구를 산다, 트랙터를 산다, 뭐를 산다 해서 이미 일반적인 대출 신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대출이 좀 많은 상태이신 분들이 많고요. 더 빌리기가 힘들군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 태양광을 한다고 해도 그 농지 자체가 이미 은행에 근저당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깨끗한 농지가 아니에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할 이 책상에서 사무관들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냥 만들어내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농촌 태양광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이게 왜 농촌의 외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태양광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태양광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다음에 생각도 그렇게 깨어있지가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설득을 하고 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수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가 이제 그렇게 될 뿐이지. 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농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뭐 농촌 태양광 지금 뭐 저기를 하겠다는데 접근 방식을 다르게 가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거는 신용도 평가 없이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정부가 보증이나 예, 금융기관에 그러니까요.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또 도덕적 해이와 뭐 여러 가지 그냥 안 해도 또 돈만 이렇게 확 땡기고 아유 그런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간혹 있기야 이제 하겠지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건데 예. 그 농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우사도 지어주고 뭐 이런 소 뭐 이런 거 뭐 그게 다 군에서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자금으로 많이들 나오는데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막 한 대 5천만 원, 6천만 원씩 하는 트랙터들 막 1억 넘어가는 트랙터들도 많거든요. 와. 트랙터가 1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 바퀴가 거의 왜 사람 키만한 와하. 그런 트랙터들이 있어요. 아 대표님 모시는 거? 아이 그거 아니고요. 제 거는 조그만 거고. 그게 1억이나요? 와. 비싼 게 한 1억 2천, 1억 6천까지 이야, 간다고. 벤츠 합니다. S클래스네. 그렇죠. 오 트랙터. 장난 아니군요. 근데 농촌에서 그런 예. 트랙터들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 농촌 지원 사업 아니면 대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벤츠를 팔아서 샀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럼 그 돈들이 다 농협이나 뭐 이런 대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지원 사업으로 사서 또 안 좋게는 그거를 몇 년 의무 기간이 있어요. 또 몇 년 사용을 하다가 또 팔아버리고 그런 이제 좀 정부 지원으로 받은 거 공짜로 거의 공짜로 받다시피 한 거를 예. 또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거 팔면은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몇 년. 그것만 채우면은 안 토해내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걸 채워서 이제 또 하고 또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게 진짜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정책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정책을 유지를 해나가고 펴나가는 게 제가 봐도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아니 이건 그거랑 똑같네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보조금만 받고 계속 이렇게 파는 뭐 폰팔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트랙터 팔이네. 장난 아닌데요? 규모가 아주 엄청 큰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중고로 이제 그런 걸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단 그게 이제 그런 농기계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나 그런 게 100%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는 보증서를 준다 아니면 정부가 다 보증을 해준다 이러면 그런 또 도덕적인 해이가 나올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갈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예. 결정을 하고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촌 태양광 정책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래서 빨리 심 대표님이 여기서 저희 뭐 방송도 계속 하셔야 되겠지만 빨리 정부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 들어간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아주 먼 옛날의 일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 옛날은 또 뭐예요? 아니 정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 이전 정권에서도 창조경제단장 해가지고 그 아저씨 지금 콩밥 먹고 있잖아. 이거 신재생 에너지 뭐 창조단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정부의 뭐 저는 그 정부에 이런 조언을 해준다. 예. 그 뭐 이런 정책의 결정을 하는데 뭐 해준다.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장 뭐 이러면 분명히 이권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뭔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엔 또 얽히기는 싫고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제안을 해서 어느 쪽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는 저는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뭔가 뭐 어떤 뭐 직책을 달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또 따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보면 국회의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언론에서 아니면 제야에서 아니면 이런 사회운동 쪽에서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 뭔가의 계기가 돼서 국회나 이렇게 의원이 되시면 옛날에 초심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뭐 크게는 당론 때문에 그렇죠. 뭐 아니면 뭐 때문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나 초심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꽤가 아니라 거의 다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석희 앵커 사장 같은 경우는 예. 아마 정치권에서 굉장한 러브콜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예. 왜냐면 반면 교사가 딱 있잖아. 안철수. 내가 정계 나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얘기 들으면 정치권에서 상당히 실망할 것 같은데요. 심 대표님 영입하려고 지금 막 물빛 작업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러세요, 진짜. 네, 저희 방송을 공무원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저희 후원을 해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데 이왕 좋은 취재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시는 건 좋은데 가급적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거는 플랜트라고 다 같은 플랜트가 아니다. 미니 주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조금은 다른 틈새 시장의 플랜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다음 주에 킨텍스에서 그 고양시 공무원들 한 400분 정도를 대상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이런 강연하는 게 있어요. 와, 다음 주요? 예. 400명? 예. 40명도 아니고? 고양 지식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그걸 하는데.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도 그거 듣고 싶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아니면 못 듣습니까? 그게 우리 경불진에서 저를 알게 돼서 이렇게 연락을 하셨대요. 거봐, 듣는 분 그러니까요. 많다니까, 공무원들이. 일단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 도시를 이렇게 새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융합이 잘 돼서 4차 산업시대에도 걸맞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제거든요. 신재생 쪽으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제가 생각하는 또 지금 전 세계 패러다임은 그 소규모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건물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도시를 만들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와트웨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그 도시에서 생산을 해서 그 도시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궁극적인 재생에너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그 실적 때문에 맞추는 그런 실적 채우기용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친환경을 생각해서 내가 소비하는 전기는 내 주변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진정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요즘 고양시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요? 이케아나 이런 큰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스타필드도 그렇고. 그렇죠. 물론 차도 많이 막히고 민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 자체가 그렇게 앞장서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 그거의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심 대표님을 모셔서 강연을 듣고 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잖아. 그러게요. 고양시가 지금 이제 시에서는 제가 처음 해봐요. 처음 해보는데 어쨌든 뭐 잘 할 수 있을지 뭐 걱정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를 설계하고 접근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고향의 라이벌이 파주인 것 같아. 파주에서도 곧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공무원보다는 이제 시 공무원으로 먼저 출발을 하시는 거지. 예? 그러다가 이제 왜 자꾸 공무원을 시키려고 그래요? 창조경제 단장? 그러면 지금까지 심 대표님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정책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진짜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좀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위에다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가지고 정책이 민간 주도로 제대로 될 수 있게 뭐 태양광 발전 하려면 기왕이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힘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힘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부에서도 누누이 말하지만 시장경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바뀌신 다음에 뭐 재벌 개혁 뭐 얘기 그렇죠. 나오잖아요. 근데 꼭 이런 정책이나 이것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환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전환이 꼭 그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나 아니면 이런 주도 자체도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정부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고양시 강연 후기를 저희가 들을 수가 있겠네요. 예, 아마 그렇지 않을까. 예.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도 직접 가서 그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예, 킨텍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어쨌든 그냥 가면 되나요? 그냥 가서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몇 월 며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시간까지. 지금 11월 15일 날이고요. 시간은 제가 1시 한 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1시 반부터? 예. 저희 애청자분들 혹시 그때 시간이 되시면 직접 가서 강연도 들으시고 심 대표님한테 꽃다발도 좀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불진에서 났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것들도 하나 붙여주시면 심 대표님이 더욱 힘이 나셔서 더 멋진 강연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잘 하실 꼬양. 한번 오세요. 오시고 하시면 되죠. 뭐.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강연 잘 하시고 저희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딱 해놓고 얘기하면 땅 장사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 장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파트나 도시를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두피디님들 보통 잘 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어떻게 하나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땅을 먼저 사는 거 아닌가요? 누가 사요, 땅을? 시행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시행사가 누구죠? 시행사는 그냥 일반 건설회사죠. 아니죠. 시행사는 예. LH공사,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입니다.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는데도 LH공사가 아니, 먼저 그건 사는 이제 민간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 거는 예. 내가 그 민간이 땅을 만약에 레미안이 땅을 산다고 보면 그 삼성 레미안에서 이런 땅들을 사서 자기가 개발을 하는 거고 예. 이런 식의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는 대부분 그 지자체에 딸린 개발공사나 그러니까 뭐 전남개발공사 무슨 뭐 아니면 고양시면 고양개발공사 뭐 이제 그런 데서 땅을 사서 하거나 국가에 사는 경우에는 LH공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는 임대주택, 뭐 공공주택 그런 거죠. 일반 분양주택이나 어차피 예. 그 비율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는데 LH공사나 이제 그런 데들이 토지를 수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공공의 사업을 할 테니 그래서 선을 쫙 그어요. 선을 이제 쫙 그어서 여기는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고시 공람 같은 걸 먼저 합니다. 여기 들어오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업 지구다. 그렇죠. 라고 이제 공표를 하고 예.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다 매입을 하죠. 그 뭐 감정 평가나 뭐 여러 가지 뭐 그거 하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사람이 살면 쫓아내고 안 살면 이제 토지를 감정가에 뭐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땅들을 건설회사, 지금 말씀하신 건설회사한테 건물을 절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땅을 다시 건설회사한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보통 개발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부지를 발굴을 해서 지금처럼 난개발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해서 뭐 하는 거는 좀 자꾸 뭐 민원이 생기고 뭐 하니까 지양을 하고 그 대신에 대규모 발전소를 위한 부지를 발굴을 해서 예. 거기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지금처럼 인허가나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 왠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시장에서도 깡패들이 야 내가 여기 보호해 줄 테니까 돈을 내 그러면서 보호해 주는 척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받아 먹고 튀고 이것도 왠지 그런 느낌이 나요. 땅을 내가 사면
마을 이장님들이 문제 없을 것이다.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놓고 원래 하던 사람들한테 땅만 비싸게 팔 수도 있겠네요, 정말. 토지는 뭐 자세한 건 이제 정책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이번에 발표를 봐야지 알겠지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 토지 뭐 매입비 정도만 받고서 이제 그걸 다시 재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이제 임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 민원을 발생 못하게 원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를,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를 사야 되는데 한전이 또 파는 입장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 어느 정도 맞춘 선에서,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게 좀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거는 음모를 좀 제기해 보면은 원전 마피아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한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일 것 같으니까 이참에 한번 갈아타보자, 뭐 이런 느낌도 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도 당연히 들으실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그거예요.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보급 실적을 올려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거기에서 손쉬운 방법은 한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 실적을 빨리 내려면.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2030 계획이 결국에는 실적을 아무튼 간에 2030년까지 2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얘긴데, 예. 그러면 결국엔 누군가 힘 있는 집행자가 나와서 이걸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전이라는 역할론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때요? 두피디들이 보실 때는 이런 정책이 과연 맞는 정책일까요? 아니, 일단 뭐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태양광 발전을 조금 더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태양광 발전의 성장을 막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신 보완책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한전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왜냐하면 전력을 한전은 결국에는 사는 입장인데, 그렇죠. 사는 사람이 파는 위치 사업자까지 돼버리면 자기가 자기 거를 돈 주고 사는 형국밖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이 태양광 발전 단가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된다고 수차례 누누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전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럼 정부가 얼마 지정하는 대로 가격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신재생, 특히 태양광에 대한 성장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결국엔 지금 이 태양광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리고 이걸로 재테크를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같은 일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 100kW 발전소, 200kW 발전소 내 땅에 이걸 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식의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한전이 지금 독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한전 말고 두 전 같이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어떨까요? 예, 아직 좀 웃기시죠? 이제 그게 이제 전력 중개 사업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소규모 방위차 그쵸. 선산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마을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거는 특수공갈죄로 좀 다뤄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거 그런 죄목으로 한다 그런 건 있는데, 뭐냐면 그렇죠. 좀 강하게 해서, 그때도 얘기했듯이 시골 분들, 자제분들이 서울로 올 때 그런 통행세를 내야 된다는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내가 어디를 가서 뭘 하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행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소유의 땅에 내가 뭔가 집을 짓는
짓는다, 뭐 공장을 짓는다, 아니면 뭐 태양광 발전소 한다는 거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과 룰을 법을 다 지켜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클들이 들어올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농촌총각님이 질문도 하나 남겨놓으셨거든요. 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에너지 팩토리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예. 대표님 이름이 다르대요.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예, 아니 뭐 다른 건 그쵸, 다르긴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그 정정을 좀 해라 하는 얘기들이 아하. 많아서 예. 조만간에 이제 그게 제 와이프인데요. 아 거기 들어있는 예, 이름은요? 이제 저로 좀 바꾸려고요. 아하.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처음에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이제 P&J 테크라는 태양광 유지 보수하는 회사와 운영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고 예. 또 이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또 대표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올려놨던 건데 이제 그거 가지고 문의를 지금 이 농촌총각님처럼 많이 예,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조만간에 지금 그거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아니 경제력이 다 사모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세요? 그렇죠. 저는 월급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봉급을 받아서. 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아까 그 농촌 총각님 얘기와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2030 정책 발표를 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예예. 그쪽에 지금 관련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한전이 태양광 발전 시장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것과 연계된 얘기인데요. 이번에 바뀌는 법을 보면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하고 예. 위임을 받은 지자체는 태양광 관련된 부지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이제 설치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뭐 그런 관련 내용들의 법안이 이번에 정책이 실행이 될 거예요. 아하.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개발을 할 때 부지를 매입을 하고 뭐 하면서 지금 농촌총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 예. 네, 주민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거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불편한 약간 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아하. 그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8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달렸네요. 그래요? 그럼요. 또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예. 대화명이 농촌총각입니다. 심정현 대표님의 태양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전국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농촌에서 태어난 장남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연로하여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땅 팔아서 현금 챙기는 것도 꺼림칙하고 이건 형제간 분란의 씨앗이 되고 이런 얘기도 써놓으셨어요. 그렇다고 지금 하는 일을 때려치우고 가업을 이어 농사 짓는 것도 거시기하고 그러다 심 대표님 방송을 들으면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양광 특히 정부나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조금씩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동네 출신이라 말씀하셨던 시골 이장의 횡포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역 연구를 따지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으나 실제로 그럴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친구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공장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뭔가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하신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동네에서 쭉 살았는데도 이 모양이니 촌 동네 사람들이 어찌해야 좋을지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예. 뭐 거의 시골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렇죠. 예, 그 동네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뭔가 직함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 대부분 어릴 때 뭐 국민학교, 중학교 때 살다가 이렇게 도시로 갔다가 이제 뭘 하려고 다시 귀향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요. 혹시 청년회장이랑 친하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청년회장 친해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예. 그 마을에 청년회장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또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비용을 안 들이고 어떤 농촌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이나 뭘 하려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전서부터 그쪽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친해져 놓는 게 좋아요. 아하.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해서 나를 못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게끔 가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같이 친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네 정서가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고 그러면 이제 잘 못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예.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는데 어쨌든 좀 그렇게 친해져 놓으면 조금 나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아하. 미리미리 좀 밑밥을 뿌려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뭔가 사업을 했을 때는 다 금전적인 지출로 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차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 정부 의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의 LH공사처럼 서민들한테 땅을 되게 아주 싼 값으로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파는 땅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현재도 LH공사가 보통 뭐 아파트 개발이다 도시 개발이다 해서 그 선 딱 거놓고 거기에다가 수용하는 그 땅들은 엄청 싸게 삽니다. 아하. 그런데 그거를 다시 민간한테 일반 분양이나 이렇게 분양할 때는 거의 자기들이 산 값에 거의 뭐 한 적게는 뭐 몇 배에서 많게는 20-30배도 받거든요. 오호. 네. 그러니까 정부가 땅 장사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예. 이것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대규모로 부지가 개발이 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라인을 잡아야지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한전한테 지금 이 태양광 사업을 한전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다고 법이 바뀌면 이런 대규모 부지들은 사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지금처럼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예요. 어허. 이 부지 전체를 한전한테 다 주고 야 너네가 사업해 라고 하면 한전은 거기에 발전자회사 6개 발전자회사 시켜서 REC고 뭐고 다 처리를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발주는 대기업한테 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태양광 개발 자체가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민간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태양광 역시 정부 주도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아하. 진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군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정책이 지금 계속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대규모 택지를 에너지 팩토리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한전이 이제 태양광을 개발을 할 텐데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 같은 이제 회사들한테 주지 않을 거고요. 예. 아마 입찰할 거예요. 아하. 입찰 이제 정부에서 공공 입찰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갈 텐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걸어서 결국에는 대기업밖에는 입찰을 못 하게끔 만들 거예요. 뭐 현대나 삼성, LG, 한화 이런 대기업들이 일단 1차적으로 그 공사들을 다 수주를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하청 아하. 일들밖에 못 하겠죠. 그러겠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원전 산업이 굴러가는 모양처럼 태양광도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번 이 정책이 아직 발표는 안 돼서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무성한데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게 간다면 태양광 발전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 택지에서 한전한테 부지 제공해주고 한전이 발전 자회 6개 발전 자회사와 함께 같이 공사를 하게 되고 대기업이 뛰어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REC 단가는 발전 단가죠.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하. 자기들끼리 사고팔고를 자기들이 팔고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